2021년 세종시 공동체 지원사업 온라인 통합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여 공동체과장 이경우입니다.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가까운 이웃을 살피고 서로 돌보는 공동체 의식이 더욱 빛났던 한 해였습니다. 이번 세계기관 5개 분야 사업에 대한 통합 설명회를 통해서 마을 공동체 활동과 의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밑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에도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발굴하고 더욱 확대하여 따뜻한 마을 만들기에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청 참여공동체과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최민희 주무관입니다. 저희 세종시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 사업은 시민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요. 아직까지는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세종시 마을 공동체에 넘치는 열정과 에너지로 코로나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기를 바라면서 2021년도 마을 공동체 육성 지원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 개요, 모집 분야, 공모 개요, 앞으로의 추진 일정 및 평가 관련 안내 순서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사업 설명에 앞서 작년과 달라진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방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제도 적용입니다. 세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운영 기준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제도가 적용이 되는데요. 여기서 기준 보조율이란 보조사업 유형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시비의 보조율을 의미합니다. 기준 보조율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올해부터는 공동체 사업에 대한 시비의 기준 보조율이 경상사업의 경우 90%, 자본보조사업의 경우 70%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 2페이지의 설명과 예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가점 부여를 확대하였는데요. 사업 컨설팅 내용의 사업계획 반영 여부에 대한 가점 1점은 기존과 같이 유지가 되고요. 추가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에 코로나19로 발생한 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사업 내용이 포함된 경우 3점의 가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경상사업 보조의 식비와 다가비의 집행 기준을 통일하였습니다. 작년에는 기획공모와 형성 및 활동 지원 사업의 식비와 다가비 집행 가능액이 각각 사업비의 10%, 20%로 달랐는데요. 올해부터는 기획공모를 포함한 모든 경상사업보조의 식비와 다가비 집행 기준을 20%로 통일하여 집행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공동체 여러분들께서 많은 건의를 주셨던 사항인데요. 사업 공모 신청서와 보조금 교부 신청서의 예산 작성 서식을 통일하였습니다. 두 신청서의 모든 부분을 통일하는 것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 작성 서식만이라도 부분적으로 통일해서 추후 공모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을 보조금 교부 신청 시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작년과 달라진 점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4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은 2억 원으로 경상보조 1억 8천만 원, 자본보조 2천만 원입니다. 신청 자격은 세종시의 거소 또는 주소를 둔 구성원 5인 이상의 공동체가 기본 자격입니다. 가장 중요한 분야별 모집 내용입니다. 분야와 내용을 확인하셔서
어떠한 유형의 지원이 적합하신지 검토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경상보조사업 첫 번째, 공동체 형성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공동체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신규 공동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체당 200만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공동체 활동 지원입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 경험이 있는 공동체를 지원하며 공동체당 60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상보조 사업의 마지막 기획공모 사업인데요. 기획공모 사업은 시정 추진 및 주요 정책의 실천과 관련이 있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분야입니다. 작년에는 안전과 환경을 주제로 기획공모를 진행하였는데요. 올해의 공모 주제는 문화도시 조성과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분야로 자세한 내용은 사업설명서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자본보조 사업으로 공동체 공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공동체 소유와 관리가 가능한 시설을 가진 공동체의 활동 공간 조성 및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체당 1,000만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공동체 공간은 향후 공동체 공유 공간으로 개방하여 활용하셔야 하고 시설 개선 사업비가 70% 이상 사용되도록 계획하셔야 합니다. 신규 공동체와 경험이 있는 공동체의 구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세종시, 세종시교육청,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원한 공동체 사업에 참여했던 공동체이거나 해당 공동체 대표자가 구성원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로 구분합니다. 저희가 사업 공고를 할 때 공동체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공동체 리스트는 추가로 첨부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경상보조사업 간 중복 신청은 불가하고 경상자본보조사업 중복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두 분야 모두에 선정이 되시면 경상보조사업비는 200만 원 이하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활력을 도모하는 청년공동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와 세종시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고요. 사업비는 총 4천만 원으로 공동체 한 팀당 800만 원씩 총 3,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나머지 800만 원은 시에서 네트워크 지원으로 직접 집행할 계획입니다. 신청 자격은 세종시의 거주지 등 생활 기반을 둔 청년으로 구성된 5명 이상의 공동체입니다. 유의하실 점은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인 청년이 구성원의 7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크게 지역 선도형과 지역 연계형으로 구분하여 지원되는데요. 먼저 지역 선도형은 지역 내 네트워크 활동 등을 수행하는 청년 공동체를 발굴하고 그 공동체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하고자 하는 청년 공동체가 지원하시면 되고요. 지역 연계형은 청년 창업공간 조성이나 귀농귀촌 프로그램 운영과 같은 지역사회 공헌 및 지역 활력 제고를 목표로 하는 공동체가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마을 공동체 육성 지원 사업과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고요. 공모 일정 및 절차는 마을 공동체 육성 지원 사업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모 진행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고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고요. 접수는 2월 4일부터 2월 10일까지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홈페이지 또는 센터 방문을 통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문은
세종시청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의 일정입니다. 신청서 접수 완료 후 2월 중에 필요에 따라 현장 실사 및 서류 심사를 하고 2월 중순경 사업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월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공동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사업계획 보완 후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겠습니다. 4월 이후 공동체 활동을 진행하시고 성과 보고 정산 등이 완료되면 올해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참고로 심사표를 안내드립니다. 신청 분야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점은 컨설팅 반영 여부와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회 문제 해결로 총 4점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심사표는 공고문에도 게시가 되니 사업계획 수립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출 서식인데요. 배포해드린 설명의 자료를 보시면 제안서나 사업계획서 등 제출하셔야 하는 자료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분야별 편성 과목과 편성 불가 항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하실 때 예산 편성 내용, 자부담 반영 사항 등을 꼼꼼히 검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신청하시는 공동체 유의사항입니다. 먼저 공동체별로 고유번호증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아직 고유번호증이 없으신 곳은 공모를 준비하시면서 만드셔야 하는데요. 사업설명서 26페이지에 안내 자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자로 선정되시면 저희가 센터를 통해 교육을 진행하는데요. 대표자를 포함해 2인 이상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부담 예산은 반드시 경상사업의 경우 총 사업의 10%, 자본보조 사업의 경우 총 사업의 30%의 자부담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상 참여공동체과의 2021년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사업 공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유튜브 댓글이나 센터와 시청에 전화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공동체 여러분의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종시 여성중심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담당자 김일호 주무관입니다.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세종시에 유입된 여성인구의 공동체 조성 욕구가 지속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별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공동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방식은 전업주부나 경력단절 여성 등 사회 진출 기회 모색을 위한 여성 중심의 공동체 소모임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으로서 여성 친화 도시 목표인 돌봄, 일자리, 안전, 공동체 등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여성중심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사업 개요, 여성중심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내용, 일정별 추진 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중심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2천만 원으로 사업 내용은 마을 활동가 또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여성이 중심이 되는 마을 공동체 활동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신청 자격은 세종시의 거주지 등 생활 기반을 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다양한 공익적 활동을 하는 공동체로 참여 인원의 10분의 6 이상은 여성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대표 제안자는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지원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개에서 6개 정도의 공동체를 지원할 예정으로 사업계획서 심사 후 보조 금액을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강사수당, 홍보사업 인쇄비, 홍보 인쇄비, 재료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등이 지원되겠습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최근 우리시 공동체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3회 이상 지원받은 단체, 당해년도 유사한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업, 예체능, 어학 등 일반 강좌 운영 및 친목회의 사적 목적 사업, 일회성 행사 및 정치, 종교적 사업 등은 제외가 되며 지원 조건은 보조사업 총 사업비 대비 90%를 지원하고 10%는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보조사업 신청 시 신청 양식과 함께 공동체 고유 번호증과 교부 신청 시 대표 및 회계 담당자 등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진 절차는 사업 공모 및 설명회, 접수, 심사 및 선정, 신청 단체 공동체 교육,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추진 상황 점검, 성과 발표회, 정산보고 제출 등의 일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가 끝나면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시청 홈페이지 및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고가 되며 접수는 2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부침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2월 중에 현장 실사를 통한 사업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적절성, 주민 의지와 역량, 사업의 효과성, 재정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고득점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사업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업비 교부 전에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주관 공모사업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추진 상황 점검 등을 실시하고 활동성과 발표회, 실적 보고 및 정산 보고를 하면 사업이 모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사업 신청 서식은 부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은 6개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중이 참여하는 사업은 진행이 어려워 계획 대비 실적에서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2021년도도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진행에 있어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여성중심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단체에서는 이 점 충분히 감안하시고 공모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수립 단계부터 철저를 기하여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여성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도시 세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중심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 강서령 주무관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사업은 세종형 마을육아 공동체 공간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돌봄과 소통이 공존하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세종형 마을육아 공동체 공간조성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 세종형 마을육아 공동체 공간조성 지원 사업, 일정별 추진 계획, 사업 신청 서식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세종형 마을육아 공동체 공간조성 지원 사업은 개소당 1,5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총 사업비의 30%인 643만 원 이상의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민간시설 내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육아공간 조성이 이 사업의 목적이며 세종시의 생활 기반을 둔 5인 이상의 비영리 민간단체 법인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두 번째, 세종형 마을육아 공동체 공간조성 지원 사업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종형 마을육아 공동체 공간조성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 한솔동 첫마을 1개소, 2018년 소담동 새샘마을, 보람동 호려울마을 2개소, 2019년 새롬동 새뜸마을, 어진동 한뜰마을, 아름동 범지기마을 3개소 등 총 6개소의 공간 조성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 세종형 마을육아 공동체 공간조성 지원 사업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소당 1,5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총 2개의 보조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육아공간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향후 공간에 대해서는 자체 운영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1,5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총 사업비의 30%인 643만 원 이상의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당해년도 동일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업이나 기 지원받은 마을육아 공동체 공간조성 단체는 지원 제외됩니다. 세 번째, 일정별 추진 계획입니다. 설명회 및 공고, 접수, 심사 및 선정, 보조사업자 선정 및 사업 추진, 보조금 교부, 집행 및 정산 순으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설명은 다음 화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회 및 공모 접수입니다. 온라인 설명회 영상이 배포된 후 1월 20일부터 2월 15일까지 공부 예정이며 접수 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입니다. 세종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후 현장 실사 및 자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자체 심사는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사업별 대표 제안자 설명 5분, 질의응답 5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업 계획의 적절성, 예산 편성의 적절성, 사업 수행 능력도, 공익활동 참여 정도 등을 심사하게 되며 총점 80점 미만의 보조사업자는 지원 제외됩니다. 자체 심사 후 민간인, 공무원, 전문가 등의 15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됩니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면 되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완료 후 보조금이 교부됩니다. 사업 진행 순서는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사업 신청 서식입니다. 세종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로는 공모사업 제안서, 사업계획서, 사업 참여자 명부, 모임 단체 소개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등이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은 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형 마을육아 공동체 공간조성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교육청 사업에 함께 하실 교육청의 파트너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교육청 교육협력과 장학사 조원익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왜 마을교육공동체인지, 세종마을학교는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추진 일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마을교육공동체여야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온 교육과 살아가는 사회는 어떤가요? 경쟁을 부추기고 각자 도생의 삶을 살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경쟁과 시장에 내몰린 우리 아이들의 삶을
따뜻한 마을 어른들의 시선과 손길로 함께 공적인 영역에서 채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아이들이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망이 되어주실 마을의 어른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마을은 학교 밖에서 많은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젠 학교와 함께 성장해 가고자 합니다. 온전히 학교에서만 배웠다고 해서 배움이라 할 수 없고 학교를 벗어나서의 배움도 온전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는 데 집중하고자 하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종마을학교를 지역 중심형, 학교 연계형, 마을교육 협의체형으로 유목화하고자 합니다. 지역 중심형은 지금까지 해오시던 마을의 인적, 물적 환경을 활용해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마을학교의 모습이고, 학교 연계형은 학교 교육과정 안으로 들어가거나 방과 후, 자유학년제, 동아리, 방학캠프 등으로 학교와 연계하는 마을학교를 말합니다. 마을교육협의체형은 2개 이상의 학교를 기본으로 주민센터,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세종마을학교는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는 마을의 단체, 법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30교를 모집하고자 하고, 마을학교는 연간 30회 또는 90시간 이상을 운영함으로써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편성하지 못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급량비 10%를 넘기시면 안 되고요. 단 협의체형은 마을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고민하는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협의회비를 20%까지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단체의 임직원 강사비를 편성하실 수 없습니다.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활동가 분들을 선정하는 절차, 그리고 운영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설명회를 이어 1월 31일까지 행복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고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마을학교가 선정됩니다. 선정된 마을학교는 교부금을 받으신 후 운영하시면 되고, 마을학교를 운영하시는 동안 운영에 대한 컨설팅과 마을학교 박람회, 성장 나눔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정심사는 사업의 적절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 효과성, 역량, 학교 교육과정 연계성을 보고자 합니다. 단체 임직원의 강사비도 사용할 수 없고, 단체 운영비, 상근 직원 임금도 사용할 수 없는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지속 가능한 지역의 성장을 위한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은 훗날 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TV에서 광고를 보다가 여러분들이 생각났습니다. 스킨스쿠버를 하면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김영규, 문수정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다이버로 시작했다가 바닷속 오염 상태를 보고 쓰레기를 수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제일 뿌듯했는지. 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누군가가 우리의 행동으로 동참하고 있을 때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바다가 깨끗해지겠냐고. 거기에 또 대답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지나온 길은 바뀌지 않냐고. 내가 함으로 해서 어떤 변화가 생길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길이 되어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 인재육성 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팀장 이동준입니다. 오늘 저희 진흥원 공모사업 온라인 통합설명회에 제가 처음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설명을 드리다가 궁금하신 사항은 말미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진흥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담당 직원분들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명드릴 우선 순서를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 추진 배경, 공모사업 개요. 공모사업 개요는 6개 분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일정 관련해서는 말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앞서 말씀드렸던 6개 분야의 통합 공모가 진행이 될 건데요. 그 중에서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총 8개소를 지원할 예정이고 총 예산은 4,4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6개 분야에 대한 공모사업의 지원 보조금은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아니고 평가를 통해서 차등 지급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의 기관단체나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단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총 8개소를 지원할 예정이고 신청 대상은 평생교육법,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그외 관련법에 따라서 등록된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참여하셨던 기관이나 단체들도 계시는데 새로운 좀 기관이나 단체들이 참여하셔서 이 사업이 좀 풍성하게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사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예시로 특성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들이나 공동체 형성 프로그램, 그리고 기관이나 지역에서 타겟층으로 생각하고 있는 특정 계층에 대한 성인교육 프로그램들을 지원할 예정이고 대략 550만 원 정도 내외가 될 것 같은데 기관당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를 통해서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학습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개소를 지원할 예정인데 예산은 1,000만 원 정도고요. 신청 대상은 앞서 말씀드렸던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하고 동일한 기관이 되겠고요. 사업 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 16년부터 저희 진흥원에서 지원한 사업이나 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인력이 양성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기관단체를 모집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학습형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학습 후에 새로운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기존에 양성된 전문 인력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개소 1,000만 원 지원 예정입니다. 세 번째,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6개소 4,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금년도는 이제 장애인 시설이나 단체 그리고 기관들을 대상으로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지정공모와 자율공모 2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지정공모 같은 경우는 지체장애가 좀 심하셔서 교육기관으로 찾아오실 수 없는 분들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 자율공모 같은 경우는 장애 유형별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총 6개소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다음 세종배움터 사업입니다. 세종배움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 마을 평생학습 플랫폼 지원 사업에 있던 부분이었는데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세종배움터 같은 경우는 교육시설로 직접 찾아가는 인프라 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이 거주하는 생활권으로 직접 교육 공간을 제공을 하고 그 안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2개소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총 예산은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종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파트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아파트 공동체 중심으로 해서 작은 도서관이나 또는
단지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진흥원은 그런 공간을 세종배움터라는 이름으로 지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민주시민교육 사업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세종시에서 민주시민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많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진흥원도 이런 경향에 발맞춰서 금년도에 총 3개소를 대상으로 1,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보시면 시민주권, 회복적 도시, 시민성 함양, 그 밖에 민주주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주가 되겠고요. 다만 좀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일방적인 강의식보다는 좀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토론, 세미나, 워크숍 등의 방식으로 좀 강의가 또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정을 설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3개에서 1,500만 원 예산 지원 예정인데 아마 기관당 500만 원 내외에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전학 지원 사업인데요. 고전학 같은 경우는 저희 세종시 관내에 향교나 서원 같은 등록문화재로 돼 있는 문화시설에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는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옛 것에서 저희가 배울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내 향교나 서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 고전학 프로그램들을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게 총 2개소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예산 1,800만 원 정도, 기관당 900만 원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서 논어, 맹자, 대학 이런 고전학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하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6개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작년하고 달라지는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이제 비대면 교육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줌이라든지 아니면 비대면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게 예산 편성에 대한 항목들을 추가를 했고요. 강좌를 운영하시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중도에 포기하시는 기관들이 많으셨는데 애초에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둬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실 수 있도록 계획서 작성하는 서식에 이런 비대면 상황에 대한 대응 계획을 포함해서 사업 계획을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동아리 관련해서도 추가가 됐는데요. 강좌 관련해서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어쨌든 간에 지속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습 동아리를 구성하는 또는 학습 동아리를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계획도 추가가 되도록 서식을 좀 변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방식하고 동일할 것 같은데요. 과정을 이제 기획을 하실 때 지금 사업별 프로그램이 20시간 이상 기획을 하도록 되어 있으신데요. 그 중에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1시간 이상을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시간 이상 기획하실 때 장애인식 개선 교육 1시간을 추가로 별도 편성하셔도 되고요. 20시간 안에 편성을 하셔도 되니까 이 부분은 이제 빠진 부분이 없도록 꼭 유념해 주시고, 이 장애인식 교육에 이제 강사로 참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양성한 평생교육 강사가,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가 있기 때문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강사진을 파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절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 이후 2월 중순쯤에 이제 말씀드렸던 6개 분야에 대한 공고가 발표가 될 거고요. 그 6개 분야에 대해서 이제 지원하시고 싶은 분야에 대한 접수를 통해서 2월 말쯤 예정인데 지원하신 기관단체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서 결과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추후에는 이제 선정된 기관단체 대상으로 회계교육을 3월 초에 진행할 예정이고, 회계교육 끝난 이후에 이제 3월 중순 이전에 지원 보조금을 교부를 해드려서 3월부터 9월까지 사업을 진행을 하도록
사업이 진행되실 예정인데 중간에 저희가 이제 사업 중간 점검이라고 해서 기관단체 분들께서 계획 대비 사업을 잘 진행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예산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차 방문을 드릴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있는 부분들은 좀 수정을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방문 드릴 때 혹시라도 건의사항 같은 것들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말씀을 해주시면 추후에 이 사업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들을 해소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결과 보고는 이제 10월 초에 보고서하고 이제 지출 증빙 서류 관련돼서 제출을 해주시면 11월 달에 이제 잔액이나 예금이자 부분들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최종 반납을 받고 사업이 마무리되는 순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궁금하신 부분들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진흥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대면으로 뵙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인사를 드리고 설명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향후에 꼭 좋은 만남으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